트럼프의 장사치 외교가 결국 전 세계가 우려하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이란과의 극적인 휴전을 이끌어낸 직후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황당 발언을 던졌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을 담보로 동맹국들에게 이른바 바닷길 이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선을 넘어버린 구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내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류 공공의 자산이자 국제법으로 보장된 자유항행의 권리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가치와 신뢰를 한순간에 수익 모델로 치환해버린 이 태도에 유럽과 아시아를 막론한 전세계 외교관은 미국이 동맹의 수호자가 아닌 거대 강도단으로 변했다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일련의 발언들 속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한국에 대한 태도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을 콕 집어 안보 무임승차국이라 비난하며 실제 28,500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45,000명이라며 무려 60%나 뻥튀기에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국은 미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굴욕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보루로서 쏟아부은 헌신과 천문학적인 방위비, 그리고 미국 기업들을 위해 제공한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와 일자리를 한순간에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트럼프의 눈에는 한국이 피로 맺어진 혈맹이 아니라 그저 더 많은 돈을 뜯어내야 할 돈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트럼프의 기고만장한 태도, 뒤에 가려진 묘한 정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통행료라는 압박카드로 한국을 몰아붙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 상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거침없이 한국의 국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그것은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미국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급소를 자극하면 한국의 에너지 생명줄을 손쉽게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는 듯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생명줄이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가져올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 셧다운을 의미합니다. 과거라면 미국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구축한 에너지 주권은 이미 과거의 의존적 구조를 완전히 탈피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의 핵심 산유국들이 한국의 차세대 원전 노형과 첨단 방산 시스템을 자국 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설정한 사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기술 에너지 교차 동맹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즉, 중동 국가들이 추진하는 포스트 오일 시대의 국가 명운이 한국의 기술력에 달려있는 만큼 이들은 지정학적 위기 발생 시 한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다변화 루트를 상호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내부에서는 해협을 우회하여 홍해로 연결되는 육상, 송유관 라인의 운용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핵심 파트너국인 한국과의 에너지 직결도를 높이는 고도화된 물류 시나리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제안한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에너지 고속도로의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외교가 소식통들은 트럼프의 통행료 협박이 오히려 한국을 미국 주도의 에너지 질서 밖으로 밀어내어 독자적인 에너지 블록의 핵심 축으로 성장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바닷길에 검문소를 세우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중동의 생존 전략과 우리 기술력을 하나로 묶어 미국조차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에너지 항로의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구상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지점은 트럼프가 제기한 안보의 비용 논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심혈을 기울여온 첨단 산업 공급망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안보와 경제를 연동시켜 동맹국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미국 실리콘밸리를 지탱하는 빅테크 조야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 대응책을 내놓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한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이미 미국 첨단 기업들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기조가 계속되어
안보 지형에 미세한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기업들은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공급망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안보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생산 공정이나 물류 스케줄을 아주 미세하게만 조정하더라도 그 여파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트럼프가 받겠다는 통행 요원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산업적 손실이 미국 경제의 심장부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한국을 길들이는 수단이 아니라 미국이 그토록 강조해온 첨단 산업의 안정성이라는 기둥을 스스로 깎아먹는 역설적인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조야에서조차 동맹을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편협한 접근이 자국의 미래 산업 동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우려 섞인 제언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가 동맹 관계를 비용과 편익이라는 단기적인 잣대로 평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미 정가 내부에서는 오히려 현행 인도-태평양 전략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정밀 제조 능력과 지정학적 핵심 거점으로서의 위치를 고려할 때 한국과의 결속력에 미세한 균열이라도 생기는 것은 곧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안보 시스템의 중대한 공백을 의미한다는 냉정한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가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심지어 트럼프의 외교 기조에 우호적이었던 보수 진영 내의 전략가들 사이에서조차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맹을 압박하는 발언이 자칫 한국을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으로 밀어내어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당황하는 국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가 미국 내부에서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안보를 단순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려던 시도가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복합적인 리스크를 던지는지를 미국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기묘한 반전의 순간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외부에서 강한 압박의 목소리를 높인다 해도 대한민국은 이미 그 흔들림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쌓아온 다층적인 협력 관계는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첨단 산업과 글로벌 안보 질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전략적 필수 파트너로 그 위상이 변화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보여준 능동적인 정세 관리와 국익 중심의 외교 뒤에는 바로 이러한 대체 불가능한 국력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를 믿고 변화하는 시대의 파고를 주도해 나갈 대한민국의 비상을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